안녕하십니까, 묵조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교물리 1에서 두 번째 단원 물질과 전자기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자기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전기와 자기에 관한 학문이 바로 전자기학인데, 맥스웰이라는 과학자가 전기장과 자기장이란 개념을 이용해서 전자기학이라는 학문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기장이 무엇이고 자기장이 무엇인지, 우선 쉽게 얘기하면 전기를 띤 물질이 영향력을 미치는 공간을 전기장이라고 하고, 자성을 띤 물질이 자성의 성질이 미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전기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죠. 전기 없이는 현대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전기와 자기는 함께 붙어 다니는데요. 우리는 전자기학을 통해서 전기와 자기의 특성을 이해하고 현대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제품의 동작 원리를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와 자기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 먼저 전기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전기에 대한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 전기장이 무엇인지 공부하고 정전기 유도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와 자기는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데요. 전기가 흐르면 주변에 자석의 성질을 띤 자기장이 생기기 때문이죠. 전자석이란 말을 들어봤을 텐데요. 전기로 자석을 만든 게 바로 전자석입니다. 이는 전기와 자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전기가 흐르면 어떻게 자성이 생겨서 자기장이 발생하는지, 전기와 자기와의 관계를 수식으로 우리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기장과 전기력선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하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전하가 뭘까요? 전기적 성질을 띤 물질을 우리는 전하라고 하는데요. 전하를 직접 눈으로 보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전하를 통해서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는 전하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이게 전기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우리는 전기가 이렇게 흐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간접적인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전기가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전하는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전하가 일으키는 성질을 통해서 우리는 전하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알게 됩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다닐 때 마찰전기라는 말과 일상생활에서 정전기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이는 전기적 성질을 띤 전하가 만들어낸 물리적 현상이죠. 이런 마찰전기나 정전기 이런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전하가 있구나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전하에 의해 만들어진 힘을 우리는 전기력이라고 합니다. 전기적 성질을 가진 전하가 플러스 전기 성질을 띠면 플러스 전하 또는 양전하라고 하고, 마이너스 전기적 성질을 띠게 되면 마이너스 전하 또는 음전하라고 우리는 이름을 붙입니다. 전하에 의해 전기력이 생기는데 그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운동에 대해서 공부할 때 만류 인력 법칙을 공부했듯이 여기서는 쿨롱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전기력이 크기가 얼마가 되는지는 우리는 쿨롱의 법칙을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되죠. 전하 두 개가 있을 때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프랑스의 물리학자 쿨롱이 정밀하게 측정해 가지고 전하와 전기력 간의 관계를 밝혀냈습니다. 그럼 쿨롱의 법칙을 이제 식으로 나타내면은 쿨롱의 F는 K 곱하기 R 제곱분의 스몰 q 곱하기 라지 q로 정의가 됩니다. 이 식을 우리는 쿨롱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R은 전하 사이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전하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R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Q는 라지 Q와 스몰 Q는 우리는 전하량이라고 하죠. K는 쿨롱 상수라고 합니다. 또는 우리는 K를 정전기력 상수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K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K는 9.0 곱하기 10의 9승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요. 미터 제곱, 쿨롱 제곱이 들어간 것은 여기 위에 전하가 두 개가 있으니까 쿨롱 제곱, 이거 단위를 없애주기 위해서 밑에
나누기 쿨롱 제곱이 들어가고, 미터 제곱이 분자에 들어가는 것은 이 전하의 거리, 전하상의 거리가 r 제곱이기 때문에 이 단위를 없애주기 위해서 위에 r 제곱이 들어갑니다. 이 쿨롱 상수의 단위를 쓰면은 c제곱인데, 전하사의 거리의 단위는 미터죠. 미터 제곱이니까 미터 제곱. 쿨롱이, 전하량의 단위는 뭐냐면은 쿨롱이에요. 그러니까 전하가 하나, 두 개가 있으니까, 있죠? 쿨롱 하나, 쿨롱 둘. C 곱하기 C. 그럼 여기 미터 제곱 약분되고, 쿨롱 제곱 위에 쿨롱 제곱 다 약분되고, 남는 거는 N, 뉴턴만 남죠. 그러니까 쿨롱의 법칙 계산하면은 힘의 단위, 뉴턴만 남습니다. 근데 우리 쿨롱의 법칙 F는 K 곱하기 R 제곱분의 스몰 q 곱하기 라지 Q라는 이 공식 어떤 식과 좀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가 앞선 시간에서, 그러니까 앞 단원에서 뭘 배웠냐면 만류 인력의 법칙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거기서 뉴턴이 만류 인력 공식을 어떻게 적었냐면은, 뉴턴이 발견한 만류 인력은 쿨롱의 법칙과 형태가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쿨롱 상수 대신에 만류 인력 상수 G가 들어갔고, 전하량 Q 대신에 여기는 질량 M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식이 두 개 비슷하니까 옛날에 아인슈타인이 중력과 전기자기력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 둘을 통합하려는 연구를 했어요. 근데 결국 그건 이제 실패로 돌아갔죠. 그게 아인슈타인이 틀린 게 아니라 그가 이제 둘을 통합하는데 실패했을 뿐이라는 거죠. 쿨롱의 법칙에서 두 전하가 모두 양전하이거나 음전하이면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고, 두 개의 전하 중에 하나는 양전하, 다른 하나는 음전하이면 두 전하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발생을 합니다. 쿨롱의 법칙에서 전하의 단위를 쿨롱이라고 했는데요. 그럼 1쿨롱이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요. 1쿨롱은 도선의 1A의 전류가 그 도선의 단면을 1초 동안 지나가는 전하량을 1쿨롱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1917년 밀리컨이라는 물리학자가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물리학자 밀리컨이 전하량의 최소 단위인 기본 전하량을 측정해서 기본 전하량의 값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다라는 것을 측정을 했죠. 이 값은 전자 한 개가 갖는 전하량의 크기로 모든 물체가 갖는 전하량은 기본 전하량, 즉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의 정수배입니다. 뜻이 전기력은 두 전하 사이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의 세기에 비례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개의 전하가 있을 때 거리가 늘어나면은 쿨롱 전기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 반대로 거리가 줄어들면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 전하량이 달라질 때 쿨롱의 법칙에 따른 전기력은 어떤 변화를 겪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 Q가 두 개가 전하량이 Q인 전하 두 개가 있고, 둘 사이는 R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두 전하는 F라는 힘을 작용하겠죠. 그리고 그 방향은 두 개의 전하가 똑같이 양전하이거나 또는 음전하일 때 서로 두 전하 사이에는 청력이 작용해서 서로 밀쳐내는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하의 차이가 거리 R이 아니라 거리 2R만큼 떨어져 있을 때는 전기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하 사이의 거리가 R이 아니라 2R만큼 떨어졌을 때는 쿨롱 전기력이 어떻게 되냐면요. 즉 2R 제곱분의 Q 곱하기 Q가 되겠죠. 이 식과 이 식을 비교해 보면은 이 식은 F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4분의 1 F가 되겠죠. 두 개의 산은 양전하니까 서로 밀쳐내는 힘, 청력이 작용했고, 전하가 R만큼 떨어져 있을 때는 전기력이 F인데 2R만큼 떨어져 있을 때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때 힘의 크기는 4분의 1 F가 됩니다.
그러면 거리가 반이 아니 2R이 아니라 반으로 이제 R의 절반이 2분의 R만큼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 볼까요? 그럼 이거 역시 F 4F가 됩니다. 그러면 이 힘은 이쪽 방향으로 4F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기력 F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것을 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거리가 2배만큼 늘어났어요. 그러면 힘의 크기는 4분의 1로 줄고 거리가 절반으로 줄었다 하면은 처음 거리가 R이었을 때의 힘에 비해서 힘이 4배, 4F로 힘이 4배가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하 Q는 일정했을 때 거리가 달라지면 전기력의 크기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그럼 거리는 그대로인데 전하 크기가 달라질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하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R만큼 떨어지는데 하나는 Q인데 하나는 전하량이 2분의 Q예요. 이때 전기력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여기서 K 곱하기 R 제곱분의 Q 곱하기 Q는 이때 전기력은 2분의 F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즉 전하량이 Q하고 2분의 Q 절반 줄었어요. 이때는 2분의 F가 된다. 그렇게 되겠죠. 절반으로 줄었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그럼 2배로 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전기력 F는 쿨롱 상수 K 곱하기 R 제곱분의 Q 곱하기 2Q가 되겠죠.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2F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만큼 2F라는 힘이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전하 두 개가 어느 공간에 있으면 전기력이 작용하는데요. 근데 어떤 방향으로 작용할까요? 영국의 물리학자 마이클 패러데이는 전기장을 연구하면서 전기력선을 사용했습니다. 이 전기력선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전기력이 작용하는 모습을 선으로 나타낸 거죠. 우리는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흐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기력선도 플러스 전하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전하로 들어가는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기력선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중간에 선이 끊어지거나 나눠지거나 이제 교차하지 않는다는 거죠. 선이 이렇게 겹쳐지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장에 대해서 공부할 때 우리는 자기력선에 대해서 들어볼 텐데요. 자기력선의 원리도 전기력선과 비슷합니다. 전하 사이에 전기력이 작용하는 데에는 전하 한 개가 만들어 놓은 전기장 때문이라고 했죠. 전하 하나가 있을 때 전기장의 세기는 얼마가 되는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 사이에 전기력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전하 한 개가 만들어 놓은 전기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전기장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한번 보면요. 전기장 E는 R 제곱분의 Q로 정의되는데, 전하 Q 하나가 있을 때 R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전기장이 얼마가 되는가, 그렇게 그것을 수식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하 Q가 있어요. 여기서 R만큼 떨어졌을 때 이 지점에서의 전기장이 어떻게 되는지 그 세기를 나타내는 게 이 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R만큼 떨어진 곳에 전하 Q가 있다면은 이 라지 Q에 의해 만들어진 전기장에 의해서 여기서 이 Q는 이만큼의 전기력이 발생하게 되죠. 이게 뭐예요? 쿨롱의 법칙이죠. 그래서 라지 Q라는 전하가 있을 때 전하 라지 Q에서 R만큼 떨어진 곳에 대한 전기장의 크기는 여기 수식에 있는 것처럼 쿨롱 상수 K 곱하기 R 제곱분의 라지 Q로 나타냅니다. 이것은 쿨롱의 법칙에서 설명하는 전기력과 모양이 비슷하죠. 쿨롱의 법칙에서는 전하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전하 한 개만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장에 또 다른 전하 스몰 q를 갖다 놓으면은 이렇게 스몰 q를 갖다 놓으면은 두 전하 사이에는 이제 전기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통해서 전기력 F는 전하 곱하기 전기장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즉 F는 Q인데 전하 곱하기 전기장으로 이제
전하 곱하기 전기장으로 전기력을 구할 수가 있죠. 거꾸로 우리는 전기력에서 전기장의 세기를 유도할 수가 있대요. 전기력에서 이제 전하 Q를 나눠주면은 그 Q 값을 빼주게 되면 우리는 전기장의 세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잠깐 간단한 예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전기장의 한 점에 플러스 3쿨롱의 점 전하를 놓았더니 12N의 힘을 받았다. 이 지점에서 전기장의 세기는 얼마인가? 우리 방금 배운 공식을 통해서 한번 전기장의 세기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기장 한 점에 전기장이 있어요. 근데 그 전기장 안에 하나의 점전하 3쿨롱 되는 점전하를 놓았더니 거기 그 점전하는 12N의 힘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때 전기장 세기가 얼마가 되는가 보면은 12N의 힘을 이 전하량 3쿨롱으로 나눠줬어요. 그러면은 이때 전기장 세기는 4N/쿨롱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